동이 트기 전 아직 깊은 잠에 빠져 있던 마을에 희미한 기척이 일어납니다. 찬 공기가 스며드는 흙벽집 안에서 얇은 이불을 걷고 일어나는 작은 그림자들. 고작 10살 남짓의 어린아이부터 아기를 등에 업은 채 부은 눈을 비비는 젊은 어머니, 그리고 지친 기색이 역력한 중년의 여성까지. 그들의 얼굴에는 밤새 잠 못 이룬 피로와 함께 오늘 하루를 또 어떻게 버텨낼까 하는 막막함이 드리워져 있습니다. 모두가 잠든 새벽, 이들이 향하는 곳은 번화한 도시의 거리, 그리고 그곳에 우뚝 솟은 거대한 공장의 문이었습니다. 일제강점기 조선 여성 노동자들의 비극적인 삶은 이렇게 매일 새벽 시작되었습니다. 나라를 잃은 슬픔과 고통은 비단 남성들만의 몫이 아니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여성들에게는 더욱 가혹하고 이중적인 굴레로 다가왔을지도 모릅니다. 식민 지배의 폭력은 가족의 해체와 경제적 궁핍으로 이어졌고, 그 모든 무게는 가장 약한 고리인 여성과 아이들에게 집중되었습니다. 가난은 지긋지긋한 숙명처럼 대물림되었고, 찢어지게 가난한 농촌에서는 어린 딸들을 팔아넘기는 비극마저 벌어졌습니다. 공장에 취직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는 달콤한 유혹은 사실상 인신매매와 다름없었고, 그렇게 팔려간 소녀들은 다시는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여공이라는 이름으로 공장의 차가운 철문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들이 주로 일했던 곳은 일본 자본이 지배하는 방직 공장, 고무 공장, 그리고 담배 공장이었습니다. 이곳들은 최신식 설비를 갖춘 현대적인 공간처럼 보였지만 그 속은 노동자들에게는 지옥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삐걱거리는 기계음은 쉴 새 없이 귀를 때렸고, 퀴퀴한 먼지 냄새, 화학 약품 냄새, 그리고 땀 냄새가 뒤섞인 공기는 숨쉬기조차 버겁게 만들었습니다. 여름에는 찜통 같았고, 겨울에는 냉기 가득한 이곳에서 여성 노동자들은 하루 12시간에서 14시간, 때로는 그 이상을 일해야 했습니다. 해가 뜨기도 전에 출근하여 해가 진 후에도 공장을 나설 수 없었던 그들의 삶은 오직 노동의 연속이었습니다. 식사 시간은 겨우 30분에 불과했고, 그마저도 제대로 된 식사를 할 수 없었습니다. 쌀밥은 꿈도 꾸지 못했고, 보리밥에 멀건 국, 그리고 김치 몇 조각이 전부였습니다. 허기진 배를 움켜쥔 채 그들은 또다시 굉음을 내는 기계 앞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잠깐이라도 한눈을 팔거나 졸기라도 하면 불시에 날아오는 일본인 감독의 불호령이 떨어졌고, 심할 경우 임금 삭감이라는 철퇴를 맞기 일쑤였습니다. 게으르다, 멍청하다는 모욕적인 언사는 물론 때로는 체벌까지 감수해야 했습니다.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가장 많은 여성이 일했던 방직 공장은 특히나 혹독했습니다. 수백 대의 방직기가 뿜어내는 열기와 습기, 그리고 셀 수 없이 많은 실먼지는 여성 노동자들의 폐를 서서히 갉아먹었습니다. 작업장 내 온도는 여름에는 40도를 넘나들었고, 습도는 거의 100%에 육박했습니다. 실이 잘 끊어지지 않게 하기 위함이었지만 이 환경은 노동자들에게 치명적이었습니다. 얇은 무명옷 한 벌만 입은 채 땀으로 범벅이 되어 일하는 여성들은 폐렴, 기관지염, 결핵과 같은 호흡기 질환에 시달렸습니다. 실오라기 하나라도 기계에 걸리면 손가락이 잘려나가거나 팔다리가 끼이는 끔찍한 사고가 비일비재했습니다. 피곤에 절어 잠깐 졸다가 기계에 빨려 들어가 목숨을 잃는 경우도 허다했습니다. 기계의 굉음 속에 묻힌 비명은 누구에게도 닿지 않았고, 그렇게 쓰러져간 젊은 영혼들의 죽음은 공장의 일상 중 하나로 치부되었습니다. 고무 공장의 사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고무 원액을 다루는 과정에서 나오는 독한 화학 물질은 여성 노동자들의 피부를 벗겨지게 만들었고, 호흡기 질환을 유발했습니다. 손발은 검게 물들고 거친 고무 작업을 하느라 늘 상처투성이었습니다. 특히 고무 가공 과정에서 발생하는 유독가스는 두통, 현기증, 구토를 유발했으며 심각한 경우 실명에 이르거나 신경계 손상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뼈를 깎는 고통 속에서도 묵묵히 일해야 했습니다.
병들어도 쉴 수 없었고 아파도 병원에 갈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하루라도 쉬면 당장의 끼니가 막막했고 가족들의 생계가 위협받았기 때문입니다. 담배 공장 역시 여성 노동자들에게는 끔찍한 곳이었습니다. 담뱃잎을 선별하고 가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미세한 담뱃잎 먼지는 그대로 여성들의 폐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만성적인 기침과 가래, 호흡 곤란은 일상이었고 많은 여성들이 폐결핵으로 고통받았습니다. 담배 특유의 독한 냄새는 머리를 지끈거리게 했고 눈을 따갑게 만들었습니다. 이 모든 고통은 일의 대가로 감수해야 할 당연한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노동자들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나 보호장비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임금 차별이었습니다. 여성 노동자들은 남성 노동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터무니없이 낮은 임금을 받았습니다. 같은 노동을 하고도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것이 당연시되던 시대였습니다. 이들은 그 적은 돈마저도 자신의 배를 채우기보다는 고향의 가족들에게 보내거나 병든 부모의 약값, 어린 동생들의 학비로 사용했습니다. 낡고 해진 작업복 한 벌로 겨울을 나고 따뜻한 밥 한 끼 제대로 사 먹지 못한 채 자신의 모든 것을 가족을 위해 희생했습니다. 고향에서는 딸이 도시에 가서 돈을 벌어온다는 소식에 한 줄기 희망을 보았지만 정작 그 딸은 머나먼 타지에서 병들고 지쳐 쓰러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청춘은 공장의 먼지 속에서 그렇게 시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공장 기숙사는 또 다른 형태의 감옥이었습니다. 어린 여공들은 공장 내 기숙사에서 집단 생활을 했습니다. 기숙사는 위생 상태가 좋지 않았고 좁은 공간에 여러 명이 함께 생활해야 했습니다. 사생활은 전혀 보장되지 않았고 외출은 엄격히 통제되었습니다. 심지어 작업장 내에서도 감시의 눈초리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공장이라는 거대한 울타리 안에 갇혀 외부와의 소통은 단절되었고 그들은 오직 노동만을 위한 존재로 전락했습니다. 이는 사실상 현대판 노예 제도와 다름없었습니다. 더욱 끔찍한 것은 성적인 착취였습니다. 일본인 감독이나 한국인 관리자들에게 성추행이나 성폭행을 당하는 일도 비일비재했습니다. 힘없는 어린 여공들은 폭력과 위협에 무방비로 노출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를 외부에 알리거나 저항할 수 있는 길은 사실상 없었습니다. 소리 없는 비명은 공장의 굉음 속에 묻혔고 그들의 절규는 아무에게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혹여 문제를 삼으려 하면 당장 해고되거나 더욱 심한 보복을 당할 뿐이었습니다. 가진 것 없는 여성 노동자들의 삶은 그야말로 지옥이었고 그들은 생존을 위해 모든 것을 감내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그저 희생당하기만 한 존재는 아니었습니다. 절망과 고통 속에서도 그들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 몸부림쳤고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비록 열악한 환경이었지만 그들은 서로에게 의지하며 버텨냈습니다. 좁은 기숙사 방에서 밤늦게 몰래 한글을 배우고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나누며 연대감을 키워나갔습니다. 부당한 대우에 대한 분노는 조금씩 조직적인 저항으로 이어졌습니다. 1920년대와 1930년대에는 여성 노동자들의 파업 투쟁이 전국 각지에서 잇따랐습니다. 부산, 평양, 원산, 대구 등 수많은 공장에서 여성 노동자들이 낮은 임금과 열악한 노동 조건, 그리고 성차별에 항의하며 들고 일어났습니다. 1928년 평양 고무 공장 파업, 1929년 원산 총파업에 참여한 여성 노동자들, 1930년대 부산 방직 공장 파업 등은 그들의 용감한 투쟁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그들은 일제의 무자비한 탄압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자신들의 권리와 인간다운 삶을 외쳤습니다. 일본 경찰의 폭력과 체포, 그리고 해고의 위협 속에서도 그들은 서로를 붙잡고 연대하며 싸웠습니다. 그들의 투쟁은 식민지 조선의 노동운동사에 중요한 한 페이지를 장식했으며 후대의 노동자들에게 용기와 영감을 주었습니다.
비록 온전한 승리를 거두지 못했을지라도 그들의 투쟁은 식민지 체제의 균열을 내는 작은 균열이었습니다. 이러한 노동 투쟁은 때로는 민족 해방 운동과도 연결되었습니다. 공장에서 일하는 여성들은 자연스럽게 동료들과 민족 의식을 공유하게 되었고 일제에 대한 저항 정신을 키웠습니다. 일부 여성 노동자들은 비밀리에 독립운동 조직에 가담하여 활동하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낮에는 공장에서 피땀 흘려 일하고 밤에는 독립운동을 위한 작은 불씨를 지폈습니다. 독립운동 자금을 모으거나 독립운동가들의 연락을 돕고 항일 경문을 배포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민족 해방 운동에 기여했습니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사라져간 수많은 여성 독립운동가들 중에는 공장 노동자들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의 희생은 단순히 노동의 대가가 아니라 조국의 독립을 위한 숭고한 헌신이었습니다. 그러나 해방 이후에도 그들의 삶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식민 지배의 아픔과 전쟁의 상처는 그들에게 또 다른 고통으로 다가왔습니다. 해방의 기쁨도 잠시 이어진 한국 전쟁은 그들의 삶을 다시 한번 파괴했습니다. 고향을 잃고 가족을 잃은 여성들은 또다시 생존을 위해 몸부림쳐야 했습니다. 젊은 시절 공장에서 얻은 각종 질병들은 평생 그들을 괴롭혔고 제대로 된 치료도 받지 못한 채 병마에 시달렸습니다. 육체적, 정신적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고 그들의 희생은 역사 속에서 점차 잊혀져 갔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일제강점기 여성 노동자들의 삶과 희생을 얼마나 기억하고 있을까요? 대한민국이 이룩한 경제성장의 그늘 아래 그들의 땀과 눈물은 너무나 쉽게 간과되고 잊혀진 것은 아닐까요? 그들은 단지 노동자라는 이름으로 불리기에는 너무나 많은 것을 감내했습니다. 한 집안의 딸이자 누이이자 어머니였으며 민족의 아픔을 온몸으로 겪어낸 우리 역사의 가장 약하고도 강인한 증인이었습니다. 그들의 희생은 단순히 경제적인 기여를 넘어섭니다. 그들은 불의에 맞서 싸웠고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지키려 노력했습니다.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찾았고 서로에게 손을 내밀어 연대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비단 어두운 과거의 한 페이지가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큰 울림을 주는 살아있는 역사입니다. 그들이 흘린 피와 땀은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번영의 소중한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들의 이야기를 제대로 듣고 기억해야 합니다. 그들의 땀과 눈물을 결코 잊지 않고 그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일제강점기 여성 노동자들의 삶과 희생은 단순한 과거의 기록이 아니라 더 나은 미래를 향한 우리의 약속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들이 겪었던 고통과 불의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질문하고 성찰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용기와 헌신을 영원히 기억하며 그들의 이름을 역사 속에 온전히 새겨야 할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어쩌면 우리 할머니 혹은 그 할머니의 할머니가 겪었을지도 모르는 가슴 아픈 기록입니다. 차가운 기계음 속에서 고된 노동의 먼지 속에서 그러나 결코 꺼지지 않는 희망의 불꽃을 품고 살아갔던 수많은 이름 없는 여성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그들의 희생을 영원히 기억해야 합니다.